평택에 투자하셨어요? 평택에 투자하셔서 지금 발목 잡히고 계신가요? 아니면 평택에 투자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계세요? 평택에 대해서 여기저기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평택이 미분양의 1위라고 경기도에서 계속 그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뭐 평택이 폭망했네, 삼성전자 믿고 뭐 평택에 투자했는데 발목 잡혔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뉴스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뭐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데 미분양이 정말 많은 건 맞아요. 맞는데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평택이 폭망했다, 뭐 상가의 무덤이다, 아파트의 무덤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계시고, 뭐 4억이 떨어졌다, 뭐 5억이 떨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편한 토크? 지금 현재 평택의 현 시점 아니면 현실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좀 편하게. 고덕제 신도시, 그리고 뭐 가제지구, 브레인시티, 또 지제역 아니면 화양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단락단락해서 궁금하셨던 부분을 승화시키면서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화양지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서평택 쪽에 가까운 거예요. 서평택. 화양지구 같은 경우가 평택항하고 좀 가까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발전에 대해서는 조금은 천천히 갈 거예요. 그리고 평택항을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부동산 업자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풀어드리면 아파트 분양하는 거 계속 미분양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더 하나 이제 문제 터졌던 게 DL건설이라고 해서 이 도로 기반이나 공동구 전선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건설사가 있는데 여기랑 조합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잠시 뭐 중단을 하느니 마느니 매스컴에 계속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공사도 뭐 하루 이틀은 그렇게 됐겠지만 계속 공사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첫 번째 입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 투자 화양지구에 해요?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지금 분양권 상태잖아요. 굳이 왜? 지금 이 상황에 분양권 그대로 받을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마이너스로 사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매가 풀려서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는 상황인 거고, 입주 시점 되면 더 많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주 시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한 번 정도는 내가 정말 그쪽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팁을 드리면, 먼저 아파트를 선정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동을 한번 보세요. 동을 보시고 1라인, 2라인, 3라인이 있겠죠. 그러면 나는 3라인 정도가 좋을 것 같아, 몇 동에.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동산 창업을 하고 싶어,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시장에 들어가서 입주 장사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아파트 내가 실질적으로 입주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입주 시점에 사시는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봐 드리고요. 이번에는 서평택에서 이렇게 나와서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는 고덕신도시 인근으로 한번 볼게요. 가제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제지구에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거 없어요. 3개 단지가 다 분양을 완료했거든요. 일부 남았었던 게 있어요. 이게 계약이 취소돼서 나왔었던 거. 그거는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미분양으로 잡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이 얘기를 하시겠죠.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가 송탄 산업단지 그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전망이 다 공장들이 있는 상황인 거고,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분양권 아파트를 사시면 삼성전자 있는 공장 인근으로 간이역이 하나 생긴다더라. 그래서 역세권이 된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조금 우리 부동산들이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간이역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계속 간이역이 나온다고 뭐 위치를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하나 생기더라도 출퇴근할 때만 일부 열차가 쓰지 않을까. 간이역이 생기면 정말 감사하죠. 근데 이거는 확정적이지가 않은 거. 가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제역하고 가깝다라는 거, 역세권은 아니라는 거, 걸어가지 못하세요. 근데 이제 가제지구 앞에 이슈 하나가 터졌죠. 그게 뭐야? 코스트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코스트코가 좀 가깝다라는 거, 그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더 낫다라는 거. 어차피 계약을 하셨으니까 장점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제지구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가제지구에 하나 투자할 거야, 실거주 목적으로 살 거야, 그것도 입주 시점에. 지금 당장 사시는 것보다는 입주 시점에 사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전화 주세요. 움직이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 대신에 조금 손해는 보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제지구를 갖고 계시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제역을 말 안 할 수 없죠. 지제역. 지제역은 일부 이마트 있는 쪽,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임들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또 물건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물건을 받은 게 있는데, 무슨 물건을 받았냐? 이 지제세교 지구에 채비지라는 게 있거든요. 환지 개발을 하면서, 이 환지 개발을 하면 이 조합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채비지를 냅뒀다가 그거를 팔아서 공사 대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이 운영하는 그 운영비로 쓴다든지 하는 게 채비지가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들이 조감도가, 이 필지가 정확하게 잘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섣불리 지제세교에 대한 채비지가 나한테 물건이 들어왔어. 이거 정말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구매를 하신다면 이거는 조금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상관 같고, 그래도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5개 역이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1호선이 쓰고 있고 확정된 거잖아요.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SRT가 수서하고 부산 가는 게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KTX역 이게 예정이 되어 있고, GTX A 노선과 C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A 노선은 저는 올 것 같아요. 근데 C 노선은 이거는 뭐 삽도 못 두고 있는데 우리까지 올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A 노선까지는 그래도 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5개 역 있으면 제일 굉장히 혜택을 보는 단지가 더샵 센트럴시티죠. 그래서 가격대가 지금 많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외곽은 괜찮은데 안에 들어가면 동간거리가 굉장히 좁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지제역이 가깝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안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가 어디야? 라고 추천해줘. 그러면은 저는 지제역 힐스테이트. 지제 초등학교를 사이에 두고 요 거리예요. 지제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지제역 걸어 다니시고 이마트 걸어 다니시고, 그러면 가성비는 센트럴시티보다는 지제역 힐스테이트가 조금은 싸요. 한 1억 정도가. 그러면은 가성비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에는 또 점포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제역을 갈 수 있는 이 조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통매권이나 이런 거는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추후에도 분명히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내가 물건을 팔아주세요, 아니면 나는 물건을 사주세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수익률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제역에서 더 넘어가면 나중에는 BRT 노선이 생길 거예요. BRT 노선이 생기면 BRT 노선이 들어가는 그 위치의 아파트들, 그런 부분들은 정거장 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정말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제역은 지제세교 지구가 빨리 개발이 돼야지 이 주변에 형성되는 게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될 것 같은데, 움직임은 그닥 많이 없다는 거. 만약에 나는 점포주택을 하나 갖고 싶어, 아니면 다가구를 갖고 싶어, 그런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 원해, 그러면 여기도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지제역 뒤쪽에 지금 개발하는 게 있었잖아요. 환지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수용이라는 부분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영상을 잠깐 틀어드렸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30날
지정고시가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지주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묶어놨으니 너는 움직이지 마. 그래 놓고서는 25년도 LH에서는 이 캘린더 안에서는 예정에서 쏙 빠져버렸죠. 보상을 빨리빨리 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예정에서 쏙 빠져버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붕 뜬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안에서 움직이면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윤곽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그 정도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지역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적인 부분 메리트 있어요. 메리트 있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다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고 꼭꼭 집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핀셋으로 보시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 메리트 있는 거 정말 많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화양지구를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가재지구를 얘기해 드렸고, 이번에는 지지역을 말씀드렸죠. 브랜시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브랜시티는 어느 정도야? 그러면은 미분양의 원산지가 화양지구와 브랜시티예요. 그만큼 많이 분양을 했으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뭔가 집 하나를 사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고덕신도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정말 맞는 얘기인데 고덕신도시까지는 들어가기가 싫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브랜시티. 화양지구는 멀리 보셔야 되는 거고, 브랜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카이스트 연구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3, 4학년도 반도체 학과가 들어와요. 그리고 아주대학교 병원이라는 게 큰 이슈가 있는 거죠. 뭐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건 시장님 입에서 나온 얘기, 도면 뜨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도면 뜨는 게 한 1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아주대병원 그 관계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카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들어온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5구 타입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이 다 됐어요. 한 군데 아파트만 빼고는. 5구 타입은 그만큼 수익성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전에는 복작복작하게 살았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연세 드시면서 두 분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면서 병원 옆에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5구 타입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나는 그래도 84 타입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내가 들어가서 병원 옆에 아파트들을 사고 싶은 상황이면 동호수 지정하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이게 아니고 정말 저렴하게 사고 싶어. 이 병원하고 조금 떨어져도 나는 정말 저렴하게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입주 시점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떨어지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조건들을 굉장히 좋게 하잖아요. 지금 아파트들이 11가지 무상 옵션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계약 조건을 조금 편하게 해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이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 병원 하나가 생기면 이 버스 노선이 그 앞으로 다 지나가면서 지제역까지 들어갈 거예요. 고덕신도시하고. 그래서 이런 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통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할 거고, 인근에 또 송탄 IC가 있는 거고, 제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도 바로 옆에 있는 상황이라서 교통에 대해서는 저희는 논할 가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주변에 산단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산단들이 굉장히 뭐 냄새나고 이런 산단이 아니고 거의 연구소 개념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수요도 브랜시티에서 충분히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으니 브랜시티는 그래도 지금 현재가 너무 많이 분양을 하니까 힘들다고는 해도 앞으로는 정말 괜찮은 곳이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고덕신도시를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고덕신도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마지막으로 미뤘어요. 지금 고덕신도시의 분위기는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분위기는 많이 빠져 있어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 아파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아파트에 대해서 실거주를 할 거야,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서정리 역세권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은 국제학교가 들어오는 에듀타운을 선택을 할 건지,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서정리역은 확실한 물건인 거잖아요. 그리고 에듀타운은 국제학교가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 지금 현재는 확실한 교통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서정리역의 교통편으로 갔을 때는 가성비 좋은 아파트는 어디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제일풍경채. 왜냐면
1000세대가 넘어오면서 고덕 신도시 안에 유일한 수영장이 있는 데가 제일 풍경채거든요. 그러면서도 관리비가 비싸?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서정리역까지 다 걸어 다니시는 거고, 앞에 광역버스 우리 강남 가는 거 그게 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가성비 좋은 아파트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풍경채. 근데 서정리역에서 정말 가까운데 정말 좋은 초역세권의 아파트는 어디야? 라고 얘기를 하면 르프롤랑. 르프롤랑 아파트가 20평대, 25평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많이 올라간 건 맞죠. 맞는데 이 서정리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수요는 정말 많을 거예요. 왜냐면 서정리역 앞에는 아파트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는 없거든요. 이제 개발이 되면 오피스텔이나 빌딩들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지 아파트가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서정리역의 초역세권의 아파트는 르포롤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서정리역 쪽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아파트 84 타입은 제일 풍경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2단계로 갈 거야, 2단계로 갈 건데 나는 국제학교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가 어디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풍경채 2차와 3차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제일 풍경채 2차나 3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근린 생활을 사용하기도 편한 거고 국제학교 가는 데도 편하고, 2단계 쪽에서는 지금 예술의 전당이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박물관이 예정이 되어 있고 도서관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다가 한박산이라는 공원이 있죠. 그러면서 수변 공원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문화적인 혜택이나 아니면 학군이나 이런 거를 원해, 교통편보다는. 그러면 2단계를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2단계 중에서도 아파트를 찍어줘! 그러면 제일 풍경채 2차와 3차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렴한 아파트를 나는 뭐 저렴한 게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좋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학군을 보셔야 된다는 거. 학군이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이 학군이라는 건 초등학교를 도보상으로 멀리 가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군을 많이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뭐 싼 게 비지떡일 수 있어요. 그 상황인 거고, 고덕국제 신도시의 이제는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힐스테이트 아파트인 거죠.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입주는 했어요. 물건들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입주를 이제 했으니까. 전세 물건 같은 경우는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는 거의 다 없죠. 그리고 상권 같은 경우가 많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주상복합에. 그래서 뭐 다이소라든지 쿠오코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단위의 면적을 크게 가져가시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계속 임대 문의들은 있는데 워낙에 임대가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절충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절충이 돼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 거고, 뭐 고덕국제신도시 하면 상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가들은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완전히 초죽음이죠.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 정말 힘드실 거예요.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 그래도 임대가 돼 있다고 한다면 내가 돈을 엎어서 이자를 내야 되는 그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인구들이 들어오면서 뭐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가 먹고 마시고 할 때가 많이 부족해요. 그거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면 음식점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 임대가가 안 맞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임대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람들이 있어서 고생은 되겠지만 업종 선택 잘하고 들어오시면 그래도 임대가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창업에 대해서 업종 선택을 정말 잘하시면 위치 선정 잘하시고 그러면 이 부분은 괜찮으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야 뭐 지산이나 이런 거는 뭐 아직까지는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 거고, 고덕국제 신도시에 또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공사가 재개가 되기는 했어요. 재개가 되기는 했는데 예전에 6만 명씩 있었을 때는 예를 들어 전기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P2나 P3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기술인들이 2배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은 거죠. 그래서 전기 공사를 할 거야? 그러면 한 라인만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예전처럼 우르르 해가서는 그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의 그런 호황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움직임은 있고, 삼성전자가 어떤 것이에요. 뭔가는
만들어내겠죠. 우리 이재용 회장님이 만들어내겠죠. 믿습니다. 네,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고, P5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스를 박아놓은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도면 작업하느냐고. 근데 일부 제가 들어보니까 이 피스 박아놓은 거를 누구는 빼서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누구는 그대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오는 거는 그냥 피스 박아놓은 상황에서 도면 작업만 지금 변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워낙에 삼성이 뭐 비밀이 많잖아요. 그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 유튜버 중에서도 고덕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이 그거는 또 잘 얘기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희망찬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고,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에는 좀 인력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인력들이 들어온다는 부분이 삼성전자 쪽에서 들어올 것 같고, 기술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주변에 뭔가 임대차나 이런 부분들은 또 바뀌어지기는 하겠는데, 그게 예전에 6만 명 있을 때 그때처럼 많이 들어오냐? 그거는 아니고 한 10,000명 정도 들어올 건데, 그나마도 그 정도로 들어오면 우리한테는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고덕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조금은 워워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 중에서도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실거주 목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또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움직임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분양 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 단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청약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반적인 평택의 흐름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평택이 어때? 그러면 안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안 좋아요 하고서는 실상 우리한테 오면은, 아니 평택이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비싸요? 뭐 나오는 거 보면은 되게 싸던데 그거는 어쩌다가 급매, 아니면은 우리 고덕이 아닌 다른 쪽,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아시잖아요. 6월 3일 날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투표하면은 우리 오너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오너가 나오면 뭔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니면 이 한국에 대해서 뭔가 이제는 좀 잡아가겠죠. 뭐 잡아가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이신데. 저는 믿습니다. 잡아가신다는 거.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이 부동산을 보면 이 오너에 대한 마인드가 어떤지에 대해서, 내가 다주택자나 아니면 내가 투자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 평택의 전망은 어떠니? 그거를 결론 한번 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평택의 지금 앞으로 전망은,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하는 게 너무 많이 있고 입주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핀셋 꽂듯이 딱 집으세요. 내가 원하는, 나는 역세권이 중요해, 아니면 나는 학군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핀셋 꽂듯이 딱딱 보세요. 나는 역세권이 중요하면 역세권, 나는 병원이 중요해 그러면 병원, 나는 학군이 중요해 그러면 학군. 거기서 이렇게 세 군데를 잡아놓고 거기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투자하는데 아니면 실거주하는데 리스크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상가 지금 내가 뭔가를 창업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덕제 신도시에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위치만 괜찮다면, 업종만 괜찮다면, 이런 부분들은 깊이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 7월달 이후로 우리 대출 부분이 바뀌는 거 아시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된다는 거. 그러면 기존에 대출 진행했던 부분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새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생각을 하시면 7월달 되기 전에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근데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 자체가 우리나라에 오너가 없는 시점에서, 그 다음에 7월달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된다는 이 부분,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너무 많다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움직이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이 누군가에는 불행이, 누군가에는 행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저 며칠 전에 경매장도 갔다 왔어요. 경매장에 갔다 왔는데, 왜 낙찰을 그렇게 받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좀 판단을 하세요, 판단을. 그렇게 높게 받을 것 같으면 굳이 가가서는 급매사지, 거기서 경매를 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좀 이제
경린이, 경매를 처음 하시는 경린이 분들이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매 부분도 심각하게 판단을 해보시는 부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금매로 사게 되면 내가 얼마 주고 살 수 있는지,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 영상을 좀 봤는데 평택에 다 발전이 됐는데 집 하나가 흉가가 있었거든요. 흉가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안 사는 집, 폐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갖고서는 평택에는 흉가가 많다더라. 그 흉가가 있는데 왜 이거를 처리를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이. 근데 그 부분도 뭐 그 지주는 그 주택의 지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문제가 있었겠지. 뭔가 뭐 사연도 있었을 거고. 그걸 갖고서는 뭐 옆에는 다 개발이 됐는데 바로 50m 앞에 이 흉가가 있으니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좀. 그분들도 다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한두 채 갖고서는 그 상황이면 이 지방은, 저희 말고 다른 지방은 지금 마을에서도 뭐 몇 가구 안 남고 다 빈 공실인데, 그렇게 따지면 그쪽이 더 저기 할지 우리가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수도권인데. 좀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꾸 평택이 안 좋다 안 좋다고 하고 있는데 평택이 살아날 겁니다. 평택이여 살아나라. 살아날 거예요. 살아날 건데 이제 그게 딜레이가 많이 되는 상황인 거고, 경기 흐름하고 우리나라 그 오너하고 이게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평택이 이런 상황인 건데 살아나겠죠. 그래서 저 오늘 영상은 좀 하소연하는, 그리고 평택에 대해서 진짜 이 평택의 날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카더라가 아니고 저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평택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움직여도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거고, 도움이 되는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러려면 고객님들의 이 클릭 하나가 제가 컨텐츠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유 고생했다 그러면서 조회 건수 높여주고 이렇게 좀 알려도 주시고 클릭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더 신나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올려드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니까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직도 감기가 안 났어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